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살다 보면은 일이 크게 꼬이거나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 막무가내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 오히려 한 템포 멈추고 돌아가는 것, 즉 우회 돌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뜻입니다. 이런 니치는 자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가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 곧바로 달려드는 법이 없습니다. 먹잇감으로 달려들 때 곡선을 그리며 하강해서 공격하죠. 먹잇감을 향해 직선으로 곧장 하강하면 금방 사냥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왜 일부러 시간을 버리는 걸까요? 사실 매에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을 잘 하려면 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매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달려들기보다 밑으로 급강하하며 지구의 중력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먹잇감을 착 낚아채는 건데요. 우리 눈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더 강한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공을 위에서 아래로 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은 직선 경사보다 오히려 둥글게 파인 나선형 경사에서 더 빨리 굴러갑니다. 곡선 경사로 굴러 내려갈 때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를 우회 축적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우회 축적의 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교통 상황이 원활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빠르죠. 특히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반영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겁낼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살았던 손자 역시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던 모양입니다. 이유위직, 즉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정면이 아니라 적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돌아갈 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위직은 흔히 돌아가는 전략, 우직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선 늘 다툼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죠.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없을 때 형과 싸우면 지극히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체격이나 힘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과 직접 부딪혀서 싸우기보단 부모님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형을 혼내주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손자의 우직지계 사례들은 옛 고서인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손자의 후손 중에 손빈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자처럼 제나라 출신의 병법가로 이름을 떨친 인물인데요. 손빈은 어려서부터 방년이란 친구와 같은 스승 아래 병법을 배웠다고 하죠. 그러나 언제나 손빈이 방년보다 뛰어나서 방년은 손빈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한 번은 스승이 손빈과 방년에게 문제를 냈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방년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불이야, 불이야, 스승님 빨리 나가야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다급한 말에도 스승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했죠. 근데 손빈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승이 손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그러자 손빈이 대답했죠. 저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스승님께서 밖에 계시면 안으로 들어오시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지혜를 실험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손빈에게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빈은 스승님이 저에게 처음 냈던 문제를 기억하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님을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보라고 하셨죠? 그러자 스승님은 방에서 밖으로? 아, 그렇지. 스승님은 빙그레 웃으며 손빈의 순발력과 재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방녀는 손빈보다 먼저 위나라 장군으로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방녀는 늘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손빈이 마음에 걸렸죠. 결국 방녀는 손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위나라로 초빙합니다. 손빈은 친구의 초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위나라를 방문했지만 거기서 방년의 계략에 넘어가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결국 정강이가 잘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손빈은 목숨만은 건진 채 위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전략가로서 능력이 탁월했던 손빈은 얼마 후 제나라 왕에게 발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자 원수인 위나라의 방연과 맞붙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방연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인접한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조나라는 손빈의 제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나라로서는 이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나라가 조나라를 제압하고 나면 곧바로 제나라를 공격해 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제나라의 왕은 결국 위기에 빠진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때 대장군으로는 정기라는 인물이 그의 군사로 손빈이 나서게 됐는데요. 대장군인 정기는 전쟁 초기부터 조나라 수로를 포위하고 있는 위나라 군대를 직접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정면 돌파, 즉 직접적인 접근 전략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손빈은 이를 굳고 말립니다. 조나라의 진을 치고 있는 위나라 군대를 치는 대신 위나라의 수로 대량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위나라의 수도엔 조나라를 공격하느라 주병력이 거의 빠져나가 있어 공격하기 쉬울 거라 판단한 겁니다. 또 위나라 수로를 공격하면 이를 구하기 위해 방연의 군사가 서둘러 해군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손빈의 계책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위나라 대장군인 방연은 본국을 구하기 위해 부랴부랴 위나라로 해군했는데요. 손빈은 바로 그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위나라의 방연의 군대는 해군 도중 제나라군의 매복을 만나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위구조, 즉 위나라를 쳐서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탄생한 것인데요. 정면 돌파가 아닌 우직지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직접 접근하는 식의 전투는 승패를 떠나 피해가 막심합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성을 직접 공격할 때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었죠. 여기서 참호란 야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방어선을 따라 방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호 앞에는 적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철조망, 지뢰, 부비 트랩과 같은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적이 이런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면 아무리 강한 군이라도 이를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군대는 적의 참호선을 향해 무모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가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재앙이었죠. 이를 막기 위해선 현대전에서도 손자의 우직지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대전략가 리델 하트입니다. 리델 하트는 손자병법의 우직지개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의 전략 이론을 세웠는데요.
이른바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리델하트는 먼저 역대 전쟁들을 분석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전쟁에서부터 제1차 중동전까지 무려 30개 전장, 280개 전투를 살펴본 건데요. 그 결과 단 6개 전투를 제외한 274개 전투에서 손자가 이야기한 우직지게, 즉 간접 접근 전략 방식으로 승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개 중 9개 전투가 간접 접근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니 그 승률이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열세에 몰려있던 한국 전쟁에 투입된 후 어떻게 하면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는 대신 인천으로 돌아가는 우회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우회 기동을 선택해서 제대로 판세를 뒤집은 것이죠. 이처럼 리델하트는 손자의 우직지게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파악한 후 전략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간접 접근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했습니다. 적을 공격할 때는 적의 대응 준비가 가장 미진한 최소 저항선, 적이 예상하지 않는 최소 예상선을 선택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리델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은 현대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간접 접근 전략은 우리 군과 미군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군대의 군사교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자의 우직지게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업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오티스입니다. 오티스는 1850년대 미국에서 고층 빌딩 건축 붐이 일어났을 당시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것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려서 이용객들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티스에서는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을 모색했는데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더 이상 높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티스로서는 새 제품 판매에 있어서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는 것과 거울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면 승객들이 거울만 쳐다보기 바빠서 엘리베이터 속도에 둔감해질 거라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울을 설치한 후 이용객들은 더 이상 속도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 대신 거울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켜 위기를 쉽게 극복한 것이죠. 기업 마케팅에서도 이런 간접 접근 전략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단 15초 안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종종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한참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도중에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반감을 갖게 되죠. 이럴 때는 아무리 제품의 우수성과 특성을 홍보한들 고객층에 별다른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아는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고객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10초 이상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쓰곤 합니다.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영상에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품의 기능성이나 우수성을 어필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브랜드 로고와 함께 Just Do It이라는 단 한 줄의 기업 슬로건이 노출될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유명 스포츠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서 동경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운동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브랜드의 로고와 슬로건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품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간접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접하게 되는 협찬, 즉 PPL 방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PPL 방식은 간접 광고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출연자가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전자제품, 옷 등을 시청자가 보고 따라서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인공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중소기업 가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구 회사는 고급 브랜드로 이미지하였죠. 어떻게 작은 중소기업이 고급 브랜드 가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PPL 방식, 즉 간접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에 자신들이 만든 가구를 무료로 배치했던 것이죠. 부자나 재벌집 주인공의 집에 집중적으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멋져 보이니까 주인공이 쓰는 가구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가구 회사는 PPL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지 고급화에 성공하고 매출을 올렸던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우회 전략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SNS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제품이 좋다고 입소문을 내는 방식인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제품을 직접 써본 또 다른 고객이 하는 말에 더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소비자가 자신의 SNS나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홍보해주면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접근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간접 광고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수를 사러 갔다가 원래 사려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구매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여기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필품인 생수는 늘 가게의 맨 안쪽 냉장고에 자리합니다. 생수 한 병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물건을 보게 되고 그러면 뭔가 한 가지라도 더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상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매대에 있는 껌을 산다든가 담배나 복권을 사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를 구매하라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진열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은 이런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마트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일일이 기록해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저귀 매장 바로 옆에 주류 매장을 배치한 겁니다. 그 결과 맥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알고 보니 육아에 지친 젊은 아빠들이 아내의 요청으로 기저귀를 사러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맥주를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저귀와 주류 매장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간접 접근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객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수록 이런 우회 전략은 더 잘 통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간접 접근 전략은 좋은 성공의 도구가 됩니다. 그 모범적인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지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아무리 휴지를 아껴 쓰라고 강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WW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화장지의 케이스에 숲 모양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 놓은 건데요. 화장지를 한 장씩 쓸 때마다 푸르게 우거졌던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장지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휴지를 아껴 쓰라는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숲이 사라지는 간접적인 시각적 자극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간접 전략이 통했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휴지통의 모양을 농구 골대 모양으로 바꿔놓은 건데요. 그러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농구 골대에 공을 넣듯이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정확히 넣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리가 저절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 해도 자신이 훈계나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이벤트나 재밌는 형식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때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의 우직지개를 통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면을 향해 직진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능이죠. 또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위기에 닥치거나 수세에 몰렸을 때 기본적인 원칙만 고집하기보다 잠시 인내하며 돌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우직지개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접 접근 전략을 취하여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